계속되는 폭염에 충남 지역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와 폐사하는 가축도 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여민전 충전 방식을 변경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구매 한도를 낮추고 월별 구매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구단 임원진 사임을 요구한 가운데 이윤종 충남 아산FC 대표이사가 옳지 못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미개발 부지로 남아있는 백화점 부지에 도시농업 테마정원이 조성됩니다. 천안시는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 농업 분야에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 지역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와 폐사하는 가축도 늘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넘게 35도를 넘나드는 한낮 최고 기온.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26일 현재까지 충남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닭 4만 6천여 마리와 돼지 300여 마리는 폐사했습니다. 충남도는 폭염특보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노숙인 밀집 지역이나 실외 작업장에 대해선 순찰을 벌입니다. 앞서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6일 아산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경로당을 찾아 폭염 속 야외활동 자제와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전만권 천안시 부시장도 문화동과 성정동 일대 쪽방촌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충남에는 현재 4,800여 개의 무더위 쉼터 중 약 74%인 3,500여 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는 각 시군과 협의해 무더위 쉼터 운영을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지역 385곳에 대한 무더위 쉼터 운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무더위 쉼터 면적과 수용 인원, 운영 시간 등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쉼터 위치를 지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변 교통수단과 공영자전거 정보 등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 포털 세종N은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해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N을 검색한 후 접속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선착순에 의한 구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여민전 충전 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했는데요. 이 역시도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결국 2달 만에 또다시 충전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구매 방식이 추첨 방식에서 자동과 수동 충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선착순제에서 추첨제로 전환한 지 2달 만입니다. 여민전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개인 월 구매 한도를 종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춥니다. 또 매달 200억으로 제한됐던 월별 발행 한도를 폐지해 하반기에 남아있는 발행 물량 약 1,6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언제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이번에 한번 해본 결과 대다수 시민이 69.5% 정도가 좀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보다 많은 시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개인 월 구매 한도를 50에서 30으로 줄여서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인 월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일 경우 여민전 구매가 가능한 시민은 기존 4만 5천 명에서 9만 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시는 최근 정부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에 여민전 발행액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로부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이번에 이제 추경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비 확보가 원활할 경우 올해 총 여민전 발행 물량은 3,15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초 목표로 했던 1,5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8월분 여민전 충전 개시 시간을 자동 충전의 경우 1일 새벽 1시부터로 하고 수동 충전은 오전 9시부터로 적용해 접속자 폭증에 따른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미개발 부지로 남아있는 백화점 부지에 도시농업 테마 정원이 조성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6개 도시농업 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곳에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구성은 모두 6가지 테마로 나눠지며 메밀밭과 오방색 구절판, 넝쿨 터널 등이 조성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휴식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세종시와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컴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사가 보유한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드론 등 다양한 솔루션을 세종시에 적용해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구축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또 세종시는 한컴그룹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등에서 실증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여성폭력 선수 영입과 대표이사의 고액 체납 논란 등 계속된 논란에 구단 임원진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윤종 구단 대표이사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옳지 못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올해 여성폭력 선수 영입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충남 아산FC. 여기에 대표이사의 고액 체납 논란과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까지 불거지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은 구단 임원진에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오 구단주는 구단의 독립적인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해왔지만 계속된 논란과 갈등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신생구단 경영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임원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윤종 충남 아산FC 대표이사는 옳지 못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성폭력 선수 영입의 경우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건 역시 개인적인 문제로 구단주가 이해를 했고 무보수로 일한 만큼 구단 경영상에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무국장 채용건 역시 시에서조차 문서로 성희롱 발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고 정당하게 채용됐다며 구단 임원진 사임 요구는 정치적 유불리와 야합에 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남 아산FC 사태가 구단주와 대표이사 간 공방으로 번지면서 구단 운영을 두고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26일 저녁 8시 50분쯤 아산 염치읍 석정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일부와 가재 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거주하던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7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5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 농업 분야에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인증비 지원과 청년 농부 육성 프로젝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입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유기농업 자재도 지원합니다. 박재웅 시 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진 만큼 농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26일 실시한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에 김태흠, 박찬주, 이명수 후보 3명 등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앞으로 대의원 885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이게 되며 위원장은 오는 31일 모바일 투표를 거쳐 선출할 예정입니다. 개표 결과는 당일 오후 5시에 발표됩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서점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인증제 신청을 받습니다. 인정서점은 지역서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증한 지역서점으로 각종 홍보와 지원, 공공기관 도서 수매 시 우선 활용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인증을 원하는 서점은 도 문화정책과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도심 속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불법 주정차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민원 톡톡톡에서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도심 속 주차 문제. 주차 단속이 매일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는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 위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생기고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등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 불법 주차 때문에 양쪽 차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쪽도 안 보이고 이쪽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안 났는데 거기 사고 나는 걸 많이 봤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청소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원가도 있고 그리고 식당가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하고, 그리고 요즘에 전동 키보드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더 혼잡해지는 느낌? 불편하죠. 네. 지나다닐 때도 불편하고. 지금 고정형 CCTV가 저희 서북구에는 총 지금 현재 12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 처리하며 순찰차를 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는 4만 원 또는 5만 원이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경우에는 12만 원, 승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 소방시설 주변 역시 이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요. 꼭 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80%가 불법 주정차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주 1회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잠깐 저 2층 볼일 보러 온 건데 사실 여기 인도인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하죠. 운전하실 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또 불편한 건 있으세요? 있죠. 있는데 저라고 있죠. 주차 공간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 댈 데가 많이 없으니까 이런 불편들을 안 겪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6월 기준 천안시 인구는 약 70만. 인구 수가 급속도로 늘어날수록 차량 등록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 3월 기준 천안시의 세대수는 약 28만 가구. 한 세대당 차량 한 대는 기본이고 그 이상의 수치임에도 천안시의 노외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부분이 세대별 주차 가능 대수가 한 대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건물 밖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차들이 집당 한 대 이상, 2대 이상 있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분들이 집을 구할 때 고려하는 부분들이 주차 여건이 어느 정도 되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서 집을 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제 다가구 다세대 일반 오피스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0.7대 1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대가 안 되는 거죠. 법정 주차 대수가.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천안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동차가 한 대 이상 없는 집이 요새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협소하고 그런 편이죠. 네,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사실 주차 수요에 비해 또 주차 시설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주차 문화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선 사업을 통해서 자가용 이용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 개장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하는 좀 사업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 문제. 선진 주차 문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은 물론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와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천안 지역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이 일부 변경됩니다.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해진 버스 운전기사. 여기에 최근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통행 속도마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천안 지역 일부 시내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30번 버스의 경우 오후 6시 30분 방아다리 공원에서 출발하던 노선을 한 차례 감축했습니다. 31번은 방아다리 공원과 천흥리 양방향 모두 막차 시간이 저녁 8시에서 오후 5시 10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천안 아산역과 직산 대림아파트로 오가는 19번 버스도 첫차와 막차 시간, 운행 횟수가 조정됐습니다. 터미널에서 병천구로 오가는 400번 노선도 회차 공간 부족과 사고 위험 탓에 운행 시간이 변경됩니다. 역시 병천에서 출발하는 492번과 493번은 충전소 운영 시간의 영향으로 운행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 가동이 증가하면서 에어컨과 실외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에어컨과 관련된 화재는 전국에서 모두 706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면과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고 전원은 차단기가 있는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 전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실외기에 쌓인 낙엽과 먼지 등은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 아산 R&D 집적지구에 바이오 의료 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023년 말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하게 될 바이오 의료 종합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센터는 천안 아산 R&D 집적지구인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일원에 건축 연면적 6,600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 이동기기 트랙 레코드 구축과 재생 재건 산업 실증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바이오헬스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과 인증, 제품화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모두 5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종합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면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분야 육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인근에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수면산업실증센터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또 저희 시에 있는 스파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새로운 바이오 산업의 집적지가 저는 충남 아산이라고 자부하는 바이고요. 바이오 의료 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면서 아산시의 바이오헬스 특화도시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을 반영할 후보 사업을 선정하고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8일까지 17개 후보 사업 중 3개씩 투표할 수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데 시각장애인처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에겐 사실 필요가 없는 장비들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 유형에 따라 특장 차량과 교통약자 전용 택시를 분리해서 운영하면 원활한 배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해달라며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서점 활성화를 위한 북큐레이터 사업에서 주정역 방음벽 설치, 1번 국도 차로 보안 등 그동안 천안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총 31개 사업이 접수됐습니다. 또 이 중 사업 타당성과 부서 검토를 통해 1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로 한 명당 3개 사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온라인 투표 결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 등을 합산한 최종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교육청 학생생태시민위원회가 지난 24일 출범했습니다. 생태시민위원회는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대표 학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토론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학생들의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와 NK세종병원이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체육회 선수단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검진을 비롯해 각종 대회를 개최할 때 응급 의료를 지원하는 등 서로 협력해 나가게 됩니다. 아산시가 국내 우수 8개 기업과 1,53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520명의 고용 창출이 전망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등 19명에게 4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코아테크에서 LCD 필름 타발 공정 제품 적재 업무를 담당할 직원 7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0-935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양건기에서 트레일러 기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TTCM에서 산업용 기계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230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